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8일 화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요. 시작할 때 잠깐 빨간불을 켜내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내내 파란불 보여주면서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럴 때 또 우리가 기댈 곳은 또 차전지, 2차 전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의 급등주는 대부분 2차 전지랑 관련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과연 좀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또 그 안에서는 그동안 그래도 잘 올라왔었던 자동차라든지 바이오 섹터는 또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업종별로 희비가 확실하게 엇갈리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또 앞으로 어떤 불을 켜내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빨간불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박준영 운용력, 김민주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꽉 채워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할 텐데요. 또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출석 체크하고 시작할까요? 네. 자, 반올림 100%님, 덕자님 어서요 말씀 주셨고요. 오승님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콩콩님도 출첵이요라고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마그마님 요점은 상고 거의 없어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봄님 안녕하십니까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 이모티콘까지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콩콩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아웅이라는 댓글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 오늘 일찍 오셨는데 서당계 1년차님이 또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한 선물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목도 좀 안 좋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목감기가 제대로 걸려 있는데 보내주신 배즙 덕분에 지금 이렇게 쌩쌩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다 전달 잘 할 거고 덕분에 저희도 감사하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전 접수 종목은 어떤 걸까요? 에코앤드림입니다. 네, 자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E&D라고 하시면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명을 에코앤드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었죠. 오늘은 9% 상승을 했네요. 2차 전지 훈풍을 역시나 제대로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계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54,000원 가까이 올랐다가 급하게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반등하고 오늘도 9% 넘게 뛰어오르면서 48,2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설정자님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31,0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 따라서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55%의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 에코앤드림이 2만 원대에서 박스권이 꽤 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기세라면 다시 한번 또 5만 원대 뚫고 가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수익을 55%나 지금 보고 계신 건 너무나도 좋은데 매수한 지는 좀 오래되셨더라고요. 그렇죠. 좀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2021년 4월에 신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월에 또 유미코와 5년간 차세대 양극재 공동 연구개발 체결 이 뉴스를 보시고 되게 기대를 좀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목표가로 7만 원까지 봐도 와.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7만 원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그러니까요.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2752님 55%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신데 7만 원까지 가면 2배 이상의 그렇죠. 지금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과연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심층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키워드부터 만나봐야 되는데요. 박준현 운용형님, 에코앤드림에 대한 키워드 어떻게 뽑을까요? 예, 전고체
매출의 가시화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전구체 매출의 가시화 여부가 중요하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양극재의 핵심으로 이렇게 한번 칭해봤습니다. 양극재 핵심이다. 자, 두 분께서는 호재에 대한 좀 분석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의 키워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올라간 것도 이 전구체에 대한 호재 때문에 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어요. 예, 그렇죠. 제가 키워드를 매출 가시화 여부를 잡은 이유가 우리 시청자님이 2021년도에 사셨다고 그랬나요? 네. 저도 그때 이 주식을 매매한 주식이거든요. 그래요? 그때 매매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부분. 그 당시에는 이제 2차전 전구체보다는 자동차 촉매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본업 자체가 자동차 촉매 시스템. 네. 매연 그 디젤 자동차에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매연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회사가 본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회사가 저도 이제 전구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기술 개발해 놨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까지 포함해 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저도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 종목을 주목을 했거든요. 2차전지 시장 자체가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구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금 생산이 안 되고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80% 이상이. 그래서 전구체 시장 자체가 상당히 국내 시장에서 중요한 양극재 핵심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약에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해서 가셔야 된다면 상당히 중소형 종목으로서 좀 유망하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했던 주식인데 네. 근데 그 뒤로 계속 뭐 얘기만 나오지 그 투자한다 하다 매출도 그 당시 2020년부터 전구체 매출이 나온다 한다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지금 그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상태 자체는 어떠냐? 일단은 전구체와 관련해 가지고 투자는 작년도에 초기에 1,000톤, 2,000톤 해가지고 5,000톤 정도는 작년도에 투자를 지금 어느 정도 청주 쪽인가요? 거기에 투자를 해서 현재 지금 테스트 단계에 진입을 했다는 쪽입니다. 아직 매출은 전혀 안 나온 쪽이에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청량님이 얘기하고 있는 유미화 부분 자체도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유미화 부분 자체도 MOE와 관련된 체결된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 자체는 이제 새만금에 추가적으로 2만 톤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2025년도 되면 캐파 자체를 2만 5천 톤 정도까지 늘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구체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앞서 테스트 단계라고 했으니까 5천 톤 투자한 것 자체가 매출이 실질적으로 유미카와의 어떤 MOE를 통한 어떤 합작 그쪽 독점 공급한다 그런 것 자체도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실적 자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도 하반기에도 전구체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매출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600억 자체는 다 이 회사 매출 자체는 기존의 본업인 촉매 시스템과 관련된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래서 제가 실제 매출이 나와서 신제품이 남아서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유미컬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차한테 납품이 되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전구체 자체가 상당히 니켈, 코발트, 망간의 그 주요 소재를 잘 배합을 잘 해가지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거든요. 양극재 원재료 차지한 비중 자체 60% 정도 될 정도 상당히 기술력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테스트 과정이 좀 충분히 검증이 좀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또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 전구체 자체가 지금 대기업들 LG화학이라든가 SK온이라든가 그다음에 LNF라든가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양산 단계 진입 못한 쪽이거든요. 이런 또 부분인데 중소형 회사가 아직도 자금 여건 자체는 지금 재무상을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지금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LG화학이 새만금에 1조 2천억을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전구체 쪽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이제 일단 밸류를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현재 2025년도에 만약에 정상화돼서 2만 5천 톤이 2025년도에 풀 가동된다는 전제하에 예상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전구체 킬로그램당 가격이 현재 3, 4월 기준에서 2만 원입니다. 그러면 2만 5천 톤이면 약 5천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더니 양극재 회사들의 현재 지금 영업이익률이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라든가 그들의 회사 영업이익률이 6% 7%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넘거든요. 그러면 대충 6% 7% 잡게 되면 매출액이 5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300억입니다. 그럼 단기순이익이 200억이 나와 2025년도에. 그러면 단기순이익 200억이면 현재 주가 시가총액 5천억이니까 PER로 따지면 2025년도 기준에서 25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러한 기대감들이 현실로 또 가시화되기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들어볼 텐데요. 양극재의 핵심이다. 그만큼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믿어봐도 괜찮다라는 뜻일까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회사의 성장성은 두 번째로 조금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시간이 네. 우리 시청자님의 정말 고뇌가 돼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시청자님의 어떤 스타일을 좀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2021년 4월에 사셨으면 네. 주가가 4만 원까지 갈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안 파셨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5만 원 넘었을 때 네, 안 파신 파셨고 거예요. 네. 그 스타일을 좀 반영한 결과물이고 솔직히 박준영님이랑 생각이 좀 많이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일이라도 책 실현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우리 시청자님 스타일을 보니 4만 원에도 만족을 못 하셨고 7만 원 보고 계시다고 네, 하셨어요. 5만 원도 만족을 못 하셨기 때문에 네. 또 그 사연에 보면 장기 투자를 나는 하겠다. 본인의 성향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반영을 좀 시켰고요. 우선은 양극재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네. 네, 우선은 양극재에서 지금 가장 화두는 안전성입니다. 하이니켈 비중을 지금 대다수가 올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9반방까지 가 있거든요. 보통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게 가장 전구체가 중요해요. 원가의 60%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의 가장 원탑 쪽은 배터리 3사를 제외하고는 LNF가 맞습니다. LNF는 올해 양산 계획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테스트 정도를 이제 거쳤습니다. 기술 개발을 완료됐고 매출액이 9억 정도 발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샘플 모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기술 개발을 해서 납품한 게 아니고 샘플 모델에 대한 그 수수료를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구체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대입경이 있고 소입경이 있습니다. 비율이 7대3 비율로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하이니켈을 보게 되면 고출력으로 가게 돼요. 상당히 출력이 좋은데 우리 2차 전지의 가장 큰 고뇌, 화재가 많이 발생되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전구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압연 과정도 우리가 거치기 마련인데 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 양극재 회사들 모두 고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 회사의 발걸음을 좀 보게 되면 그에 맞춰서 유럽도 이제 크레마 법원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유럽 진출도 지금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는 수혜가 좀 되겠죠. 네네. 그리고 유미코가 이제 벨기에 회사인데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MOU를 체결한 단계는 넘어서 기술 개발이 완벽하게 완료가 되면 독점 공급 생산을 하기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특허가 나온 부분이 그러니까 6둘둘 니켈, 코발트, 망간 비율이 6둘둘이면 조금 기술력이 밑에 단계거든요. 거기까지는 개발 기술이 완료가 됐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811까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술력 차이는 나지만 다른 회사들의 전고체를 봤을 때 E&D가 처지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뷰를 좀 드렸고 그다음에 기업에 일단 성장주로서 편입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 네. 충주에 이제 5,000톤 새만금에 2만 톤 아까 박준현님 말씀하셨던 듯이 캐파 증설을 적극적으로 해간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은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내일이라도 차익 실현 관점이긴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이라서 시청자님이 그래서 그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충주 새만금 캐파 증설이 긍정적이다, 양극대화도는 안정성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자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전문가님. 방금 이제 전문가님은 내일이라도 차익 실현 관점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2차 전지 단기 고점 리스크인가 아니면 섹터 내 순환매의 기회인가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종목은 원래 운영용 종목이었어요. 네. 누가 말해도 박주성하면 예전에 E&D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름이 이게 사명이 변경된 거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에코앤드림이라고.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 본업이 이게 아닙니다. 네네. 충매 저감 장치거든요. 충매 시스템 쪽이고. 그래서 친환경 좀 바람 타고 매감 저영 장치 바람이 불면서 국가에서 조금 보조금 형태로 좀 받았었어요. 이 부분이 흘러갔었는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 매출이 가시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용석 앵커님께서 질문하셨지만 2차전지 종목들이 실적 가시화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포스코 그룹 중 뭐 실적이 가시화돼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리튬 붙고 뭔가 모멘텀 기사만 붙으면 주가들이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E&D도 그거에 대한 바람, 에코앤드림도 그거에 대한 바람은 안 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 개발이 저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유미큐 쪽에 이제 가져가겠죠. 매출액이 발생될 텐데 혹시나 매출액이 이제 삐걱거리게 된다거나 네. 간택을 못 받는다거나 그렇죠.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확실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성장주의 가장 큰 단점, 가이던스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폭락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예로 에코앤드림은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맞죠. 네, 영업이익률이 항상 10% 20%대 해당 기업이 작년에 뭐 다 그렇지만 조금 안 좋았거든요. 예. 올해 이 실적으로 증명을 좀 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 선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리고 제한된 수급 상황과 자금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차익 실현 관점도 좀 염두를 해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도 이제 운용형님께서도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느냐를 가장 큰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 소재, 뭐 부품 섹터라고 하면 뭐 양극재 있고 음극재, 전해질의 전고체도 있고 이제 전구체로 이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그걸 2차 전지 전체 섹터들 가운데서 전구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전구체가 양극재 소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로 보셔야 양극재 돼요. 소재, 그렇죠. 네. 예, 전구체를 만드는 것 자체 앞서 얘기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정 비율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양극재 회사한테 공급하는데 또 양극재가 전체 2차 전지에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가장 높고 또 양극재 내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네네.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구체 기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기술을 에코앤드림이 개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기술이 쉽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신제품이 나와서 양극재 세계 1위인 유미코한테 납품이 되면서 기술력 인정받으면 네네. 그때 주가가 올라갈 거고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앞서 LG화학이 새만금의 전구체 쪽에만 1조 2천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앞서 현금 자산이 200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투자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2월 달에 전환사채 300억을 발행을 했어요. 현재 지금 주식으로 전환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자금 가지고 일부 투자한 거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기술적도 있지만은 나중에 투자할 때 앞으로 지금 5천 톤 시총 투자했다는데 2만 톤의 새만금쯤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해서 매출이 나온다 한다 당장 5천 톤에 대한 매출은 2024년도까지밖에 매출 안 나오지 않습니까? 5천 톤이면 그쵸. 많아봐야 매출액이 1,000억이에요. 네. 2020년도까지. 그리고 2025년도에 2만 톤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다 2025년도에 매출액이 5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제가 보기에는 기준에서 300억이에요. 그럼 단기순이익은 법인세 빼고 나면 200억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따지면 지금 현재 주가는 PER 25배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정상화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정 주가를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면 네. 6만 원을 크게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7만 원 정도 얘기하는데 지금 2차 전지 분위기 때문에 이건 후발주거든요. 2차 전지 밀리면 가장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오늘 다행스러운 것 자체는 오늘 기관 외국 투자가 전혀 보다 관심이 없다가 오늘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상승열이 있을 것 같은데 7만 원까지 갔다가는 이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5만 8천 원, 6만 원 정도, 5만 8천부터 매도해서 6만 원 정도의 전량 매도하시고 또 수익 구간이니까 4만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분이 2년 동안 투자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투자했는데 별로 수익이 안 난 거예요. 그만큼 후발주라는 겁니다. 떨어지면 덜 떨어질 수 있어요. 4만 2천 원을 이탈하면 익절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구 E&D, 현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약간의 주요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현재 전해드리는 가격 대응 전략을 잘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준현 운용형님께서는 일단 보유 의견 주시면서 최종 목표가 6만 원이고 손절 라인 4만 2천 원 잡아드렸습니다. 수익 잘 챙기시면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가격 대응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오늘은 저는 예상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똑같을 줄. 네. 그래서
저도 목표가는 6만 원이고요. 저는 1, 2, 4 좀 나눠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시청자의 스탠스를 많이 반영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장기 투자를 지금 2년 정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했고 이 이유는 그 아직도 랠리 정도가 하루 정도는 남았다고 보는 정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오늘 지금 야간 선물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2차 전지가 한번 위로 쏘고 마무리될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점 언저리 부구인 53,800원 살짝 돌파하고 끝난다. 그래서 1차는 5만 5천 원 제시했고요. 2차는 6만 원 제시를 했는데 구두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익절을 좀 더 타이트하게. 네. 근데 솔직히 내일 46,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의견이 같은 게 밸류에이션 치고도 후발자자 치고는 솔직히 좀 프리미엄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수주잔고나 실적이 있는데 여기 에코앤드림은 수주잔고도 없어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게시를 해놨거든요. 4주에서 6주 정도 받아가지고 수주잔고를 게시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 전자공시실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잔고도 없는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25배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익절가까지 46,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께서는 익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로 5만 5천 원, 2차 목표가로 6만 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후발주 치고는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E&D 진단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현 운영형님께서는 전구체 매출 가시화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키워드와 함께 목표가 6만 원 잡아주셨고요. 5만 8천 원부터는 조금씩 매도를 하는 것도 추천드렸어요. 손절가 4만 2천 원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극재 핵심이라는 키워드로 분석을 해주신 김민준 전문가님 목표가 5만 5천 원, 최종으로는 6만 원까지 잡아주셨고요. 4만 6천 원 아래에서는 또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더 많은 종목들 진단해 드리는 시간일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진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진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아웅님께서 EV 첨단 소재 13,000원에 5%라고 문의 주셨거든요. 절반 매도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 지금 차트로 봤을 때도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거든요. 절반 매도했는데도 아직도 5% 남으셨고 뭐 계속해서 급등 주고 뭐 주가 위험 종목에도 지정이 됐던 EV 첨단 소재입니다. 자, 운용종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뭐 주가 뭐 눈부시죠. 보니까 3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10배 올랐네요. 보니까요. 뭐 1,300원짜리가 지금 13,000원이니까. 예사가 이제 본래 이제 FPCB 회사하고 LG그룹과 관련된 회사하고 투명 디스플레이 쪽에 공급하는 회사인 거 알고 있는데 아마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아마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사가 이제 그 FPCB 자체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FPCB 전기차 쪽에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다음에 최근에 아마 지분과 관련해 가지고 넥스턴 뭐 바이오인가요? 거기서 지분을 계속 좀 늘리고 있다. 지분 경쟁도 또 붙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예사가 지분 경쟁이 있다는 거, 지분 M&A 한다는 자체는 무슨 특별한 성장성이라든가 그걸 보고 좀 매매를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걸 제가 뭐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근데 예사가 상당히 재무 내용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예사가 전환사채라든가 발행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전환권 행사가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현재 계속 물량이 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나온 걸 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600만 주 가까운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발행 주식수 전환사채를 여러 차례 발행을 했거든요. 계속 지금 640만 주가 있는데 최근에 계속 아마 주식으로 좀 전환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근데 예사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다시피 뭐 매출액이 작년 같은 500억이 다 적자난 회사거든요. 적자난 회사인데 어떤 향후의 시장 자체가 회사 자체가 어떻게 급격히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과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주가 급등에 따라 가지고
다시 그 투자 경고로 좀 거래 정지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거래 정지 풀리고 난 다음에 또 주가가 급등하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거래 정지 받고 또 쉬었다가 또 상한가 가고 그런 흐름이니까 요즘 이런 유형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과열은 맞아요. 2차 전지 쪽에 약간 냄새만 맡아도 주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특정한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갈 정도로. 물론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가들 따라서 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잘 사셔서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거 축하드리는데 이건 뭐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네요.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 가서 매매는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는 원 상태로 많이 좀 내려올 것을 봅니다. 이 거품이 이제 꺾인다 문단다라면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조언을 드릴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예사와 관련된 특별하게 내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특별한 이 정도 올라간다 자체는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재무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는 예사가 그렇게 특별하게 아주 뛰어난 기술력이라든가 가지고 있을 회사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의심이 드는데 어떤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제가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릴 수도 없어요. 시가총이 지금 내일 올라가면 7천억이 좀 넘어가는 회사고 자본 총계는 500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비중이 5%니까 좀씩 좀 급등할 때마다 좀씩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뭐 수혜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EV 첨단 소재고요.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조금씩 줄이는 게 좋다. 그게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울강아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살펴볼게요. 자, 매수가는 53,000원이고요. 비중 5% 담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가운데 하나솔루션이랑 둘이 고민을 하다가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정했는데 전망 어떤지 매도가는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하나솔루션이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오늘 4% 넘게 올라갔는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해서 그쳤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선택하신 걸까요?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까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저도 오늘 사실은 뭐 히든카드가 원래 하나 솔루션일 뻔했습니다. 뭐 스포를 좀 드리자면 하나 솔루션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 시청자님과 같이 고뇌를 했다는 겁니다. 자리가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신재생에 대해서 좀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이 정확한 것 같고요. IRA 감축법이 실시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이 2차 전지인가 신재생인가 맞아요. 질문을 좀 던져본다면 신재생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박준영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뭔가 묻기만 하면 지금 간다. 이거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완벽하게 실체가 있는 쪽과 아닌 쪽을 2차 전지는 구분해야 되는 거고 신재생에너지는 보시게 되면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것도 AMPC 가장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맞죠. 신재생은 그리고 성장주의 한 축이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글로벌 우리가 흐름을 좀 봤을 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쪽이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택한 걸 보게 되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우리 시청자님 고뇌가 있었고요. 구력도 되시고 실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참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 올해 실적, 기술적 위치 다 참고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뭐 100점 만점에 99점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좋네요. 네. 네, 기술적인 거, 밸류에이션, 실적 다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뭐 이제 호랑이 가운데 여우들이 왕이었는데 하나솔루션 돌아왔거든요. 단지 가볍진 않습니다. 하나솔루션 이제 발행 주식수나 유동 주식수가 굉장히 많고 이제 대장주가 돌아왔는데 밑에 이제 OCI나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코 가볍진 않아요. 올해 매출액이 이제 조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재생에너지의 어떤 성장성이나 또 태양광의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여기도 영업이익률이 이제 10%입니다. 지금 뭐 반도체 아까 양극재 영업이익률이 6%대입니다. 6%대. 그 좋다는 성장성도. 그래서 저는 이런 주가들이 조금 더 안정성 부분에서는 주가 퍼포먼스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잘 하셨고요. 뭐 단기간에 뭐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걸쳐서 신압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말인즉슨 저는 투자와 매매 모두 다 가능한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약간 그 단기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단기 관점으로 안 하고 한 3, 4개월 정도 좀 지켜보는 전략적으로 제시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우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모아가도 되는 주식이고요. 반등 목표가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목표가 좀 단기적으로 3개월 이상 정도 보이겠을 때 68,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초이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99점짜리 종목의 선택이었고요. 시장에서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의 진가를 알아주는 날이 오겠죠. 단기 목표가 68,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김정희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고려 아연이고요. 매수가는 54만 5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조정 시 더 담아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오늘 종가가 54만 6천 원이거든요. 지금 살짝 정말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 건데 아마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서 이렇게 조정 시 더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호재가 뭐 현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할 거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전문가님 조정 시 더 담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고려 아연은 본래 이제 아연 비철금속 자체가 대표적인 공해 오염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 산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회사들이 역으로 이제 친환경 사업에 많이 진출해요. 포스코도 그런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제철소가 가장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오염 발생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포스코도 친환경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쪽이고 제가 알기도 고려 아연도 아마 이들 회사들 다 이제 울산이라든가 이쪽에 있을 건데 대표적인 이런 환경에 비우호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자체를 이제 친환경 사업으로 구조 개편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그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친환경 사업에 고려 아연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진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 항산 니켈 사업에 포스코가 아마 합작법인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박과 관련해가지고 K캠을 통해서도 진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앞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광물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형주임에 들어가고. 네. 고려 아연도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타면 갈 수가 있는데 분위기를 못 타요.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회사 자체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누가 총대를 메고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안 건드리죠.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고려 아연은 전혀 이제 그쪽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은 시장에서는 비철금속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시면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지금 간다 하다 후발주로 잠깐 올라간다가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회사는 그냥 2차 전지라든가 관련 쪽보다는 비철금속과 관련된 이 회사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쉽지만은 주주들한테는. 근데 그걸로 본다 하더라도 회사 주가가 가느냐? 주가 못 갑니다. 왜냐하면 회사 밸류 자체가 이제 비철금속으로 평가를 받는다 한다면 회사는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시적 자체는 거의 영업이익 1조 가까이가 뭐 9천억, 8천억, 1조 9천억, 올해 8천억 정도 당기 순이익은 뭐 6천억, 5천억, 8천억, 7천억, 올해 6천억. 그러니까 거의 안정성이에요. 과거에는 회사가 성장주였는데 지금은 가치주의 성격입니다. 가치주의 성격인데 PR이 지금 18배입니다. 그럼 18배면 주가 가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포스코가 간 이유 자체는 포스코가 주가가 뜨기 전에 30만 원대에서는 주가 수익배 PER 기준에서 5, 6배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가 40만 원 올라왔지만 PER 기준에서 아마 10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력적인데 근데 이 종목이 만약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주가 끌어올린다 한다면 지금 PER 기준에서 18배인데 20배 이상 끌어올릴까요? 못 올립니다. 예, 무거운 주식이고. 이게 포스코는 그만큼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 재료라는 광물이라든가 광물 관련 확실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끌어올리지만은 고려 아연은 합작법인 형태의 니켈, 항산 니켈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박 부분 자체는 아직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튬 광산 부분 자체가 잘 되면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그렇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가 갈 수가 있겠지만 이 종목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비철금속과 관련된 회사의 아연 가격이라든가 아연의 부산물인 금이라든가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아연이라든가 관련된 쪽의 가격 자체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작년에 비해서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도 해봐야 답답할 것 같아요. 일단은 60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염두 둔다 한다면 아마 52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약간의
투자 매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와 이렇게 비교를 해 가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고려하는 지금은 좀 늦어서 주가가 더 가기 어렵다 의견 주셨고요. 잠깐 올라가더라도 밀릴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는 6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52만 5천 원의 투자 매력은 있지만 그래도 좀 답답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호텔 신라 호텔 신라. 88,800원에 10%입니다. 호텔 신라 8,800원에 와, 오늘 호텔 신라 급등했잖아요. 많이 네. 올라왔잖아요. 오늘 또 이제 수익으로 잘 챙겨가고 계신 구간인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호텔 신라 뭐 구입한 데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제일 궁금합니다. 2년이 넘으셨으면 중간에 10만 원 갔을 때 안 파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사신 거예요? 그때 안 팔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유,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마음고생을 하셨겠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올라온 만큼 수익을 어디까지 챙겨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년 동안 좀 고생이 많으셨네요. 지금은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장기 보유 하셨는데 뭐 마음고생 심하셨는데 뭐 장기 투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호텔 신라 정도 되니까 버티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 호텔 신라는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코로나 때 거의 60% 70% 주가가 내려갔었습니다. 뭐 끔찍했죠. 그때로 돌이켜 보면 코스피가 1,400포인트였으니까. 근데 호텔 신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 회복 국면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깜짝 서프라이즈 방문이었죠. 뭐 엊그저께죠. 시진핑 주석. 네, LG 디스플레이 이제 방문권이 있으면서 리오프닝 바람이 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장님. 그 요즘 뭐 2차 전지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막 이런 거 가니까 속상하셨을 건데 리오프닝 한 종목 갖고 있는 거는 부담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비중도 뭐 호텔 신라가 30% 40%다 이러면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는데 10%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 고민되시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2년 보유했는데 야 이거 지금 안 팔면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되겠느냐. 근데 지금은 리오프닝 편제를 해두는 게 나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시장에 계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데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면 주가는 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호텔 신라고요. 수급표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가장 화려한 종목 호텔 신라에 수급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연금이 525억 담았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기금이 담아갔고요. 외국인들도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7만 원부터 8만 6천 원까지 2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동력이 더 있을 수 있느냐?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경기 침체가 가장 바닥 국면이거든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항공 가면요, 공항 가면 사람이 넘쳐 흘립니다. 그래서 면세점도 박이 터져요. 그래서 호텔 신라는 더 나빠질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 쪽으로 이제 프리미엄을 좀 보게 되면 호텔 신라는 싼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텔 신라 이제 이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주당 EPS를 쓰는데 주당 EPS 3,000원이거든요. 지금 올해 보게 되면 호텔 신라 86,000원이니까 지금 28배 받고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은. 그럼 싼 주식은 아니죠. 2차 전지보다 비싸니까. 단지 앞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 그 다음에 면세점이 더 나빠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비중 10% 정도는 보유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지 우리 시청자의 기대 수익률은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신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7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 주식이에요. 우리 시청자님 8만 원에 사셨으니까 이번에도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정도 언저리로 잡으시면 되고, 과감 없이 호텔 신라 주가가 더 가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조금 빨리 나오고 싶다 그러면 9만 2천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 2년 동안 기다려도 좀 서운하시죠. 수익률이 15%밖에 안 되니까. 저는 뭐 9만 원 언저리 좀 넘어서 10만 원까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 목표 주가는 10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깔끔하게 목표가 10만 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우리 투자자들을 여러 번 실망을 시켰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조금 더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꼭 수익 잘 챙겨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호텔 신라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현재 9시 4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1부에서뿐만 아니라 2부에서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 종목 가운데 한 가지를 선정해서 2부의 첫 번째 종목으로 특별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두 분의 전문가님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는 특별 진단의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02-325-8200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가 AI 반도체 시장님이십니다. 네.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쪽으로 확실하게 지금 실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매수가는 12,150원. 비중은 10%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기 전망 및 추가 매수 가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최근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 쭉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셨으면 사자마자 좀 밀리신 것 같고 1년 전에 사셨으면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운영용님, 추가 매수 가격 진단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머버브 반도체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 팹립스 회사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 자체가 이제 설계를 담당하는 팹립스 회사,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담당하는 그다음 칩립스 회사, 그다음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데 이게 설계 단계에 있는 그 팹립스 회사인데 이 회사 주 수요처 자체가 가전 쪽이에요. 삼성전자나 LG전자, 만도 유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탁 가공하는 그런 쪽에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이쪽에 있는 회사들이 마진율이 꽤 높아야 되는데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좀 되거든요. 작년도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2,500억 정도까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한 250 정도까지 크게 올랐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이익 자체 단기 순이익 자체가 120억, 130억 정도 머물러 있는데 외형 성장하는 것만큼 주주 가치에 해당되는 단기 순이익 증가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다가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도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영역 중에서 설계 회사 중에서 그래도 2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회사는 그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안정적이다. 다만 회사 주가가 얼마까지 가느냐, 주가가 당장 크게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작년도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영업이 250억 정도에 단기 순이익이 약 130억 정도 나왔는데 주당 EPS가 700원이거든요. 올해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걸 감안해서 회사도 물론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D램 반도체 장비 회사라든가 소재 관련 기업들에 비해서는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겠지만은 작년도 실적을 근거로 본다 한다면 거의 비싸게 올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적정한 회사 주가 자체는 PR 한 20배 정도까지, 왜냐면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계산해 본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주당 EPS 한 700원 정도 해당되는 약 14,000원 정도가 적정한 중기 목표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성을 염두에 두시고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물어보셨는데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13,000-14,000원 정도 올해 연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단기적 가격 제시해야 된다 한다면 아마 12,5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고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신다 한다면 충분히 회사 실적도 괜찮고 일단 14,000원까지 PR 20배 정도 해당되는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회사는 안정적이지만 주가가 당장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의견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중기 목표가로 13,000원에서 4,000원 잡아주셨고요. 단기는 12,500원이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12,150원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단기로 판단을 하실 거면 이제 단기에서 12,500원에서 판단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자님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네요. 매수가는 29,400원이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길게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도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그 그룹주들 사이에서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조금 외로웠거든요. 근데 요 이틀 사이에 굉장히 뒤늦게 좀 분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 힘이 좀 빠졌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인지 전망을 좀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저는 이런 건 단호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단 합리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업 내용은 종합 상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트를 좀 보게 되면 굉장히 난잡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아먹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 이런
뭐 4개 분실, 16개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 상사니까 그냥 원자재 같은 거 수출 수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당 기업들 간에 이렇게 계약했을 때 운반해주고 이게 종합 상사거든요. 안에 파트는 철강 부분, 에너지 부분 막 복잡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단 종합 상사들이 성장성이 없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종합 상사다 그럼 넘버 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종합 상사를 보게 되면 삼성물산 아래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제일 비쌉니다. 지금 LX 인터내셔널 밸류에이션 3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10배가 넘어가거든요. 삼성물산이 9배, 10배입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을 넘어간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밸류에이션. 두 번째, 오늘 주가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이거는 누구도 이해 못하는 진입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어떤 분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입의 타당성이라는 게 주관적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성장주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포스코라는 이 그룹 자체가 본질은 철강인데 광물이 좀 묻어서 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의 본질적 부분은 열연광판 가격 인상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주가들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겠죠. 근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청강의 본질적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인터내셔널은 아니다. 상사 개념이고요. 최근에 구동모터 계약이 있었던데 그것도 작년 거. 그리고 오늘 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자는 오늘 진입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서유가 없습니다. 내일 만약에 지금 그나마 뭐 포스코 DX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일 낫던데 포스코 스틸리온이나 오일선이 지금 26,000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내일 만약에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가지 않고 오일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2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부담스럽죠. 성장주도 아니고 가치주인데 주가도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급등을 쫓아가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지금은 손실 구간이 아닌데 이거는 내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일선 키 맞추기가 나와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오일선이 키 맞추기가 안 나오면 내일 무너진다고 보셔야 되는데 주가는 오늘 지금 오일선 기준으로 26,300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내일 한 27,500원까지 올라올 건데 글쎄요. 저는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의 모든 그룹주 자체가 뭐 포스코 홀딩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5배 정도였는데 어떤 광물 쪽에서 모멘텀이 묻으면서 갔거든요. 이게 솔직히 아르헨티나 호수에서 지금 처음에 발생된 거예요. 그 호수가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데 다른 주가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오늘 너무나 좀 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내일 한 템포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익저가 아주 타이트하게 잡고요. 오늘 저가 깨지면 전량 매도입니다. 3만 원 깨지면 전량 매도고요. 내일 저가가 깨지지 않는 한 주가가 좀 간다. 솔직히 5일선까지 뭐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무조건 3만 원까지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요. 내일 혹시나 깨지지 않고 반등 목표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겠냐. 고점 갱신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3,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반등 목표가. 네, 주가도 갑자기 너무 올라왔고요. 지금 가격도 많이 높습니다. 불안불안한 모습들 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매도 대응에 대한 조언을 함께 드렸고요. 짧게 3만 원 그리고 33,000원까지 가능성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에이테크 솔루션. 에이테크 솔루션. 아, 네, 지금 두 분이 같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에이테크 솔루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예. 네, 자 에이테크 솔루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 20% 가지고 계시고 매수 단가가 어떻게 돼요? 12,998원. 12,998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 산지가 지금 한 20일 됐는데 네. 매일 떨어지기만 하네요. 아, 그러게요. 자, 그러면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전망을 체크해 드릴까요? 예, 예. 좋습니다. 저희 진단 바로 들어볼게요. 예, 예. 네. 온윤영님. 예. 예, 이분 뭐 에이테크 솔루션 샀다는 것 자체는 예산은 딱 하나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이 회사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도 아니고 에이테크 솔루션은 본래 이제 삼성 전자에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금연과 관련된 제품을 공급한 회사니까 돈이 안 돼요. 근데 회사가 주가가 올라간 건 딱 하나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이죠. 예, 삼성전자 쪽에서 약간 이제 분사된 형태다 보니까
삼성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회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있느냐? 전혀 없어요. 회사 사업 보고서라든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만약에 회사가 확실하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로 나간다 한다면 회사 홈페이지 내에 이와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주 사업 내용 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첨단 ADAS라든가 진출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종목을 그 자율주행 관련 테마 쪽으로 끌어올리는 게 이제 과거부터 이제 종목이 자율주행 관련 테마 쪽으로 딱 자율주행 테마 움직인다 그러면 딱 에이테크 솔루션 떠오르거든요. 근데 전혀 그쪽은 관련이 없어요. 이 종목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주가 올라간 것 자체는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의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가전 쪽에 들어가는 금융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가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2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매출 넘는데 영업이익이 40억, 50억이에요. 영업이익률 몇 프로라는 거죠? 거의 2%도 안 돼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100원어치 팔면 2원밖에 안 남는 영업이익이. 이게 돈이 안 돼요. 결국 주가가 유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 자체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인데 이거 테마가 이제 불기를 기다려야겠죠. 그때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자율주행 테마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애플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좀 되면 잠깐 반짝일 것 같은데 그때 팔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주 높게 산 건 아닌데 일단은 그거 팔고 나오세요. 시청하면 이거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13,000원에 파세요. 예, 예. 13,000원에 파시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회사가 또 최근에 부채비율도 많이 올라왔어요. 200%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금 약간 이탈하시면 잘못 샀다 생각해서 62평선 이탈하면 11,400원 이탈을 하면 손절하는 것도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이고, 나오라네. 네, 네. 시청자님 정리해 드렸습니다. 13,000원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예,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뭐, 항상 언제 같이. 네, 굉장히 사이 좋은 우리 부부 시청자님께서 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까지 해서 오늘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계속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특별 진단인데요. 특별 진단으로 진행될 종목 어떤 걸까요? 저희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또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의 급등 이유와 또 앞으로의 전략까지 좀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